인사도 드리기 전에 박수를 치시네요. LS 일렉트릭의 유성렬입니다. 제가 이 CA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때가 16, 17년? 그러니까 한 5, 6년, 7년 정도 됐네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참 의욕 넘치고 열정이 있었을 때여서 그때 이제 좀 저희 쪽에 그 CA 환경을 좀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제목을 실은 여기 준비하고 계신 분이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너무 큰 얘기라서 제가 이 제목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 개의 섹션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의 디지털 전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마 국내 최초일 건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내 연구 시스템으로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7년, 8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오전 섹션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국내에 AI를 R&D에 적용해서 어떻게 이제 제품화 하느냐의 문제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것을 한 건 아니고요. 한두 가지 사례로 그냥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목은 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앞절에 이제 그 1번은 제가 요즘에 현장에 뛰어다니냐고 좀 연구소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현재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그다음에 AI는 현재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서치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DX를 하고 있고 제가 16, 17년 전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좀 많이 떨리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초입 단계였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한 이제 그 태풍의 중앙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DX라는 관점에서 이제 많은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요쯤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이나 계획, 그다음에 점진적인 실행 단계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전 밸류 체인별로 많은 변화를 좀 일으키고 있고요. 현재 단계는 요 정도고 사실 2그룹이나 1그룹은 뭐 저희가 다 아는 경쟁 또는 뭐 저희 국내에서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이라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터이고 저희 쪽에서는 뭐 IoT, 클라우드, AI 사실 지금 RPA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쪽에서는 가장 많이 좀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밸류 체인의 실무자들이 좀 더 생산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많은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 제가 볼 터인데 이제 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한 12.9%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2023년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기업들로 보면 SI 중심의 이제 회사들 또는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형태로 다 변모가 됐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쓰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써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관점이 이제 지배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클라우드를 한 6, 7년 써본 바로는 저희가 그 도입 당시에 산정했던 TOC, ROI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인데요. 오전에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깊으셔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 CA 컨퍼런스가 AI 컨퍼런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뭐
보시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관점은 주요 AI 업체들이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글로벌 리즌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컴퓨팅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 거기가 지금 대부분이 AI 쪽 관련해서 많은 실적, 뭐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인텔, IBM 쭉 넘어가면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뭐 이런데 사실 이제 글로벌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서 AI 기술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이 AI 관련해 가지고 보면 한국이 한 뭐 89.1. 그래서 사실 요소요소의 AI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업에서 그 요소 기술들을 인테그레이티드 시켜가지고 제품 개발에 또는 제품 생산에 적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디아 랩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자비스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보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기술 발전을 하고 또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거의 뭐 AI 시대라 해도 다른 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한 좁은 지점의 인공지능을 지금 기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아이언민의 자비스라고 했는데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좀 많은 연구들 또는 실제 적용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게 좀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AI인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이제 AI가 그래도 그나마 좀 실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의 엔터티가 이제 거기서는 거대 인공지능을 이제 엔터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과 AI의 싸움. 그런데 여기서 좀 뭐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멸망하는 거 아니냐 요 단계로 해가지고 이건 뭐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바라보는 기술 전망이 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렇게 IQ, EQ,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각 단계별로 어떤 도메인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준을 좀 진단을 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국내에서 연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애트리,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뭐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아마 AI 기술 전망과 기술 수준을 좀 진단하면서 뭐 정부의 연구, 그다음에 산업계의 연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기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쪽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LS 일렉트릭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뭐 디지털 전환 쪽 관점,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점, 그다음에 AI 적용하는 거. 저희 연구소에서 아마 지금 현재 CTO 분께서 바라보는 그분은 참 웨어하우스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이 방향을 가지고 이제 DX 비전 하우스라고 명칭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 공개된 자료니까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디지털 경영, 제품 서비스, 제조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인데 뭐 인프라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영역에 넣어놨지만 디지털 리더, 뭐 성과 관리,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 관점, 사업 모델 관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매출을 확대하고 전사 비용을 좀 줄이자 하는 관점에서 지금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그 3P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제품은 지금 현재 디지털 제품하는 쪽에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디지털 제품이 뭐냐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아마 이제 전자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좀 그동안 이제 기기와 기기의 연결, 그다음에 기기의 연결과 더불어서 기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연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전력기기, 자동화 기기다 보니까 연결 관점에서는 아직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결 관점에서 통신 관점에서 디바이스를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에다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력해서 제품을 좀 개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매니지하는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빌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진도가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PDX라고 이건 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프로세스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연구 개발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뭐 또 세분화해서 설계 프로세스, 해석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제조단에서의 공정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DX를 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늘 고민했던 표준화, 그다음에 이 표준화된 것을 자동화하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디지털 전환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구성원 관점에서는 제가 자꾸 목이 잠기는데 구성원 관점에서는 사실 저희는 이제 컬처 트랜스포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CT 전략이라고 이제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CT 전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S라고 그랬는데 뭐 도전, 협업, 창의 그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뭐였지? 챌린지 요 세 개를 가지고서 이제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쪽 소개라기보다도 저희가 좀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그냥 현재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추진해 왔는데 아마 이게 서울대 캠퍼스에 구성되어 있는 아마 스마트 그리드일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 하면 독립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룹, 바운더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쪽도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뭐 이렇게 수요를 배분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전력 시스템 전체를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모니터링하는 그 데이터들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쭉 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는 아니지만 이제 독립섬이라고 해서 섬 단위 전력 개통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이 섬 단위의 전력 시스템들을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디지털 제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과거 한 20년, 30년 이런 전력기기 계통의 디바이스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였다고 보시면 이걸 이제 전부 IoT 기반의 다 통신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요 시스템 운영 단점에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는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섹션이었던 뭐 사업부로 이제 좀 변경이 됐는데 자동화 관점의 이제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갖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을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시도한
기간은 한 2018년,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는 지금 저희 제2 아마 청주 사업장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놓고 전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청주 이 공장에 있는 시스템인데요. 포스코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등대 공장에 선정이 됐고요. 사실 요 팩토리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화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 정보력이 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유럽의 한 군데, 그다음에 뭐 중동의 한 군데 갖고 저희가 이제 지금 계약을 수주해서 저희 모델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사실 제가 계속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23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CA 엔지니어였고 일렉트릭 연구소에 들어와서 CA 뭐 환경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지금 사실은 2단계로 넘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소단위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원을 뽑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이 보통 이제 기업들한테는 숙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러면 회사에 도입해 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했고 지금 한 6년, 7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탈 없이, 별탈 없다는 말은 좀 거짓말이고요. 저희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이 퍼블릭 단계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는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기업에 도입을 해서 기업에 이제 안착시키고 내재화하면서 필요한 약간 SI성, 뭐 SM성, 뭐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 인력을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면 24시간 콜센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근데 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CA 클라우드는 현재는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 안에 제가 좀 표시해 놓은 기업들과는 전체적으로 좀 협업해서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도입할 당시에는 이제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AWS를 상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포도가 높은 A사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이제 클라우드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별탈 없이 실무자들이 쓸 수 있냐. 제 기억으로 한 1년에서 2년 그거 셋업 해놓고 그 다음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별탈 없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 소프트웨어들을 이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도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해서 뭐 담당 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해봤었는데 리커다인이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구 동력학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저희 쪽하고 협업을 해서 클라우드화하는 체계로 좀 바꿔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드 클라우드인데 저희 쪽 이 캐드 클라우드는 CA의 그 클라우딩 환경하고 또 이렇게 업무를 보는 환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ROI가 안 나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평범하게 구독 서비스니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만 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쓴 만큼 돈을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니까 CA는 그래도 좀 일정 부분 ROI가 나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캐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서 좀 고민스러워서 저희가 이제 구축형으로 만들어 놨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뭐 요 C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서비스라기보다도 이제 구축하게끔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단위로 CA 클라우드와 이제 캐드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직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어쨌든 독립적으로는 좀
이걸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하고 연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로 운영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사실 저희가 MOU를 맺고 저희 지금 사무 환경을 전부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변경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R&D의 데이터들을 연계해 가지고 실제 실무자들이 아무 느낌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캐드 클라우드에 접속해야 돼, CA 클라우드에 접속해야 돼, 이런 아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내가 컴퓨터를 키면 이 모든 환경이 그냥 컴퓨터를 쓰듯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MS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온드라이브 형태의 그 말 그대로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는 드라이브인데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형태, 이런 형태로는 지금 사물을 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일반적인 효과인데요. 사실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는 좀 모르겠지만 실제로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자 편의성을 늘려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잘 정리하고 있고요.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데이터 통합과 공유인데요. 이 지점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괴롭히는 지점인데, 사실 이제 좀 이따가 AI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하고 그 같은 섹션의 CA 데이터를 공유한다, CAD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다음에 사무 데이터를 공유한다라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로 공유하고 있냐는 다른 얘기여가지고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뭐 좀 현황인데요. 뭐 요 한 숫자별로 보시면은 2016년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변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요 상태의 환경에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무자는 이렇게 사양이 높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고, 뭐 오피스는 당연한 거고요. CA 클라우드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 지점이 좀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사실 CA를 하기 위해서는 HPC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잠깐 뭐 구조 해석이든 뭐 아주 단일 부품의 해석이든 AI 학습을 하는 건 이게 중요한 요소죠. 요소이긴 한데, 이제 유동 관점, 그다음에 연유동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HPC 퍼퍼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의 해석을 진행할 때마다 보통 이제 연유동 해석을 한다 치면 좀 사이즈가 큰 걸 한다 치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뭐 조선해양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저희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쪽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럴 컨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AI를 하기 위해서 이제 GPU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 환경을 꾸리기 위해서도 사실 이제 저희가 왜 이런 방향성을 갖냐면, 이게 보통 이제 CA를 할 때 큰 시스템을 해서 몇 개의 HPC에 코어를 쓰냐면 좀 대단히 기업들은 한 2만, 3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선형적으로 이제 할당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좀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 환경도 사실은 아까는 이제 뭐 결과를 낸 부분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GPU 하나를 구성해 갖고 제대로 된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GPU의 시스템의 단위의 그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 간단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무자들이 요구할 때마다 이제 GPU 환경이 꾸려지는 형태로 변경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컨셉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실행하면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효과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뭐야?
이게 워크스테이션에서 좀 해석이 길어지는 형태로 하고 리니어하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면서 이제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자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 상태로 해서 리니어하게 해놓게 되면 하나의 제품 개발에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많게는 1년 뭐 이런 단위로 보통 지나가게 되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하는 기간이 너무 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할 때마다 케이스를 만들어 갖고 병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엔지니어가 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256 코어 또는 512 코어의 한 케이스를 n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굉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메저링할 때 1년에 CA 엔지니어가 몇 번의 해석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것이냐를 산정을 했을 때 제가 한 1억 받는 엔지니어라면 CA를 한 뭐 70, 80% 한다 그러면 7천만 원을 소비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7천만 원에 해당하는 해석을 정말 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제가 좀 맥스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에, 왜냐면 이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쓴 만큼, 하드웨어 쓴 만큼 해갖고 하게 되면. 그래서 CA 엔지니어는 보통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한 1년 하고 나서 좀 약간 좀 성숙 단계에 이르러서니까 5, 6천 정도의 일을 하더라고요. 병렬 작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클라우드 투자할 때, 저희 투자가 점진적으로는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오버가 되는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참이었을 때고요. 해석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지점이 딱 지나고 나서는 해석이 좀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이트도 얻었고 결과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해석이 주는 형태로, 그래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최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장표는 이게 딱 6년 전에 제가 같이 협의해갖고 만든 자료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이 형태로 해갖고 한 대략 기존보다는 한 30%의 투자 대비 그 비용 효과를 가져갈 거다 했는데 사실은 이때 산정할 때는 50% 이상이었습니다. 50% 이상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미투해서 실제로 비용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아주 앞단에서 많은 해석을 케이스 스타디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지금 저희가 시스템 단위로 지금 해석을 다 트라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인데요. 이건 어떤 좀 단일 부품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스템 단위라기보다는 제품 단위의 연류동 문제를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할 거냐 하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은 사실은 AI를 염두에 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마다 데이터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사내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사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실 단일 분야의 학습 데이터들은 타 연결된 분야의 데이터들의 그 결합 이런 부분에서 각각 또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이 데이터 부분들을 처리하고 저장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부분. 사실 뭐 서비스라고 하면 아까 뭐 나니아랩도 많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 웹 시스템에서 실제 쓰시는 분들이 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정합성이 담보되어 있는 형상, 뭐 이런 부분들이 실렉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단계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이제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여기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근무하게 되면 사내 시스템을 연결해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CAD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CA 클라우드를 다 인증을 받고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증은 이제 요즘 다 그 알 텐데 그 인증 받아서 접속하는 부분들을 다 써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로 그건 이제 사실은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열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뭐 오염,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탈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구멍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시스템에 이제 인증을 거쳐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마 제가 CA 엔지니어인데 거의 한 7, 80%가 IT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방법이나 아키텍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좀 복잡한 얘기는 하고 이제 딱 저희 상태에서 사실 이게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냈던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I를 적용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이런 체계로 해서 CA 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A 체계화라고 해서 저희 제품에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제품별로 이런 프로세스대로 좀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해석 기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품별로 이 해석 기술들을 연관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에 어떤 해석들이 좀 들어가면 이거 좀 해석 좀 했구나 이 제품은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해갖고 자동화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집중을 했고 각 팀별로 이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해석 기술을 언제 확보하고 언제 자동화하고 언제 내재화하고 사실 뭐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게 한 3, 4년 좀 준비해서 지금은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한 단계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끄집어낸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자동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전자 제품이라기보단 전기 기계인데 저희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물리량은 결국엔 온도거든요. 그래서 큰 전류가 들어갔을 때 제품이 안정적으로 그 컴포넌트들이 작동을 하려면 보통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고 뭐 시험단에서 필요하게 정해놓은 수준인데 80도 이내, 뭐 100도 이내에서 이 제품이 이상이 없어야 돼. 그러면 실제 내부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문제를 얼마만큼 잘 설계할 거냐 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해서 모든 제품에 이제 이 전자계 연류동을 결합한 멀티피직스 해석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저희 CA 엔지니어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프로세스는 빠르게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좀 자동화하자. 그래서 자동화하는데 사실 저희 자동화는 아마 이제 협력 업체하고 이제 같이 협업해서 개발한 거지만 저희 쪽 이 연류동을 풀기 위해서는 HPC가 같이 연동이 돼야 돼서 그 연동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좀 잡아보자. 그렇게 진행했고요. 이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데이터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AI를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요 DC 릴레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서 한번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 저희가 원하는 건 형상 정보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같이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온도 결과를 얻는 아주 뭐 심플하죠. 그냥 x = y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학습해보자 해서 이제 진흥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 얼마나 될까 초창기가 이제 17년도에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컨셉주얼하게 잡은 건 CA 프로세스에다가 각 단계별로 AI를 적용해서 학습하게 되면 해석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그럼 각 프로세스별로 AI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때 결과를 가져올까 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렉션을 한 건 그럼 3차원 딥러닝 쪽으로 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3차원 딥러닝 쪽에도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나니아랩을 얘기를 하는데 형상 정보의 최적화 또는 뭐 레커멘드 이제 생성형 AI를 써갖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전체 제품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외부의 온도 문제 또 유동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좀 가자 해서 했던 게 이제 3D 데이터와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3D CNN이라고 했고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기 지점에 혹시 AI 학습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해서 이 지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사실 뭐 이 3차원 쪽 관련된 딥러닝은 비전 쪽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좀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을 할 때 사람의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판단하는 자율주행의 그 기술들 그런 부분들이 다 3차원 딥러닝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어차피 우리가 3D 데이터를 가지고 3D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요 두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지점으로 이제 저희는 솔루션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관점에서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현재 지금 보면 AI는 이제 거의 지도학습 수준이고요. 사실 비지도학습 형태로는 좀 어려운데 저희 쪽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여러 번 많이 준비해 놓고 몇 개의 데이터 중에 잘라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해 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럼 시뮬레이션하고 AI 프로세스를 전체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통적인 이제 CA 쪽 프로세스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한 추출하고 또 뭐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니아 쪽에서 했지만 웹을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인데요. 그러면 요 데이터들을 다시 이쪽에다 집어넣어서 또 개선 방향을 찾는 이런 루트를 만들어서 가자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요 빨간색 지점으로 해놓은 데는 자동화. 결국에 저희는 자동화라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의 자동화인데 그러면 이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가 끝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사실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야 돼서 이제 뭐 좀 약간 인간의 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습이 자동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웹에 그 결과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 프로세스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DC 릴레이라는 기종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5개 기종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이렇게 형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모델 데이터 3D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는 15개인데 지금까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종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류대별 온도를 나타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 중간중간에 말이 많은데 한 몇 분 오버됐어요?
죄송합니다. 10분이 오바됐는데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실제 개발해야 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했고요. 전체 학습 데이터의 케이스가 한 215개 정도로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는 제대로 맞았고 실제 뭐 리얼타임으로 해서 실제 CA 데이터와 그다음에 AI가 주는 데이터가 거의 동일하게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학습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볼 시간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AI 학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학습을 시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AI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친구는 유치원 이하의 어린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애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부족해서 가공해갖고 뭐 데이터 증강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원하는 물리량을 변형해갖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집어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다시 재학습을 시키면 좀 더 똑똑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은 사실은 뭐 제 의견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그냥 요약 정리를 했는데 저도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조합해 갖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좀 1년에 쭉 해준 내용들이 보면 다 돈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제 프로젝트로 저희 회사에서 투입한 돈이 굉장합니다. 예, 굉장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AI는 워낙 오전에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